때로는 뒷모습이 더 많은 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축 처진 어깨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삶이란 짐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어깨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팔이 안 올라갈 정도가 진짜 한 요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핸들 올리고 딱 돌렸다마는 빠까닥 하면서 그냥 막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어깨 때문에 일을 하는데도 저 아픈 어깨에는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뜨끔하면서 이렇게 아플 때가 가끔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들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가거나 이럴 때 계속 어깨에 통증이 생기니까 잘 때도 그렇고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찬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깨 통증으로 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지금 당신의 어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어깨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 몸에서 위아래는 물론 한 바퀴 회전까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어깨 관절뿐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 빨리 퇴행이 진행되거나 고장이 나는데요. 주부인 김도희 씨, 어깨가 삐걱대기 시작했지만 가족 챙기기 바빴던 그녀는 참고 참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되게 아파야 진짜 병원 와지지. 직장 생활하면서 팔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게 후유증이 이전에 나타난 것 같아요. 밤에 잘 때가 후리하게 아프고 돌아 누우면 아프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잘 모르겠는데 또 저녁 잘 때 되면 또 아프고 이래서 MRI를 찍고 확실하게 알아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희 씨는 수술을 앞두고 집도의 정국상 원장을 만났는데요. 예, 앉으십시오. 네, 수술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네. 근데 보통 내시경으로 수술하죠. 구멍을 조금 네. 내서 하고. 뭐 옛날에는 째서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내시경으로 하죠, 그죠? 내시경으로 하고. 김도희 환자는 몇 달 동안 이제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픈 거죠. 아픈데 주로 야간통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자세로 봤을 때는 이제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이제 힘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주로 통증과 기능의 장애,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수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MRI 검사를 하고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 있고 다른 그걸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 변화가 계속 있는 상태로 수술을 결정하게 된 환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50견으로 알려진 유착성 관절 낭염과 함께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의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어깨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늘 움직이다 보니 퇴행성 변화가 빨리 시작되는데요. 어깨뼈와 회전근개가 충돌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회전근개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관절에 제일 근접해서 어깨를 최초 이제 어깨를 들거나 주로 들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움직이는 근육들이 제일 관절 깊은 쪽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는데 최초의 기능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것들이 어깨에 병을 가진 환자들한테 인대 손상이 잘 생기게 되죠. 주로 인대가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파열이 되기도 하고 과거에 한번 다쳤거나 다쳤는데 이제 진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파열이 돼가지고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다음 날 김도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김도희 씨는 어깨뼈 봉우리인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진 상태인데요. 견봉이 회전근개와 부딪혀 파열된 겁니다.
우선 튀어나온 견봉을 깎아낸 뒤 찢어진 회전근개에 동종진피를 덧대 봉합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인대가 떨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찢었습니다. 절개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복 시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조직들을 조금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관절 내시경으로 어깨 회전근개 봉합은 거의 뭐 90% 이상 또는 거의 전부 다 관절 내시경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깨에 견봉이라고 뼈가 있습니다. 뼈가 밑으로 자라면서 어깨에 제일 중요한 회전근개 인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견봉이 아래 방향으로 자라면서 이 회전근개를 건드려서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 견봉을 뼈가 튀어나온 견봉을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앞으로 회전근개에 영향을 줘서 손상을 안 생기게 하는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아래로 자라난 견봉을 제거한 모습인데요. 회전근개와 일정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견봉이 회전근개와 부딪힐 일은 없어졌습니다. 견봉은 자연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회전근개를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라난 견봉을 제거한 건데요. 다음으로 찢어진 회전근개를 봉합할 차례입니다. 우선 뼈에 구멍을 내 회전근개를 실로 연결한 뒤 동종진피를 덧대 단단하게 고정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뼈에 튼튼하게 고정하지 못하면 재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지금이 가장 집중할 시간입니다. 뼈를 깎고 찢어진 근육을 단단히 봉합하는 모든 과정이 1cm 미만,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단 하나, 모니터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관절 내시경 수술은 숙련된 의사만이 집도할 수가 있습니다. 찢어진 근육이 단단하게 묶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얗게 보이던 약해진 근육에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그 전형적으로 그 충돌 증후군에 의해서 회전근개가 이렇게 갈킨 거죠. 갉아먹어서 끊어졌는데 아주 수술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6주 후면은 힘도 쓰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끝났습니다. 어깨엔 한 사람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일 일이 반복되면 어깨에도 삶의 무게가 쌓이는데요.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도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30년 동안 횟집을 해왔다는 이준우 씨. 어깨에 이상이 생긴 건 10년 전입니다. 왼쪽 어깨가 먼저 신호를 보낸 건데요. 이 잡을 찌개, 이 팔로 이거 누르니까 고기가 원체 큰 거다 바닥거리다 보니까 힘이 이빨에 이렇게 누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르다 보면은 어떨 때는 고기 바삭하면 칼자루가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왼팔이 엄청 힘을 주게 가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그냥 마모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왼손으로 힘 좋은 물고기를 제압하다 보니 더 많은 힘을 준 왼쪽 어깨가 먼저 고장이 난 겁니다. 쉴 수 없는 일이기에 병원 갈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찢어질 듯한 어깨 통증을 그대로 참아야 했는데요. 팔이 안 올라갈 정도가 진짜 한 요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리지를 못해요, 팔을. 그러니까 막 수술하기 전에는 그냥 한 요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려. 핸들 올리고 딱 돌렸다마는 빡까닥 하면서 그냥 막 자질해질 정도로 아파요. 고통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수술 들어간 거고 시간도 잘 안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보다시피 생물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사실. 쉬운 게 아니라 이게. 곁에서 지켜본 누나도 마음이 쓰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도 진짜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끙끙거리면서도 막 고기 잡고 이럴 때 보면 안쓰럽지 뭐. 그 너무 많이 아프니까 5분에는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 날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이준우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뭐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저가 내가 완쾌돼 가지고 나가서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제자리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딴 바람은 없고 지금. 그 전에 체온이랑 혈압 좀 잴게요. 수술 직전까지 일하다 온 이준우 씨. 수술 날에도 그에겐 일 걱정뿐입니다. 이분의 생활력을 보면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중에서도 식당 일을 하고 특히 뭐 칼질도 많이 하고 직접 식자재도 운반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서빙도 해야 되고 예,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하게 사용하니까 오히려 악화돼서 회전근개 파열이 오고 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견봉에 의한 골격에 의한 충돌 증후군보다는 아마 과한 사용, 연세가 들면서 인대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그리고 과한 사용으로 인해서 인대 자체의 변화 또는 인대 자체의 파열로 인해서 생긴 거고 외부적인 영향은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 씨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 내시경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어깨를 많이 써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었던 이준우 씨. 우선 견봉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견봉이 회전근개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인대입니다. 이게 자체가 다 인대입니다. 떨어져가지고 벌어졌거든요. 놔두면 다 떨어졌거든요. 아시겠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관절 내시경 수술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확인과 함께 관절 속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MRI가 놓친 부분도 실수 없이 찾아내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준우 씨를 괴롭히던 통증의 원인인 찢어진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동종진피를 덧대 찢어진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보시면 땡겨오죠 벌써, 그죠? 그죠? 실입을 땡겨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이게 요 부위를 이렇게 덮어주면 이 염세가 이렇게 덮어주면 인대가 보강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덮어주면 요 인대가 안 좋잖아요. 잘 안 붙겠죠. 그래서 잘 붙어요. 이렇게. 견봉을 제거한 뒤 회전근개 봉합술까지 이준우 씨의 수술이 마무리돼 가는데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회전근개가 파열된 부분입니다. 수술 후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오래돼가지고 인대 질이 안 좋아서 인대의 찢어진 범위는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꼬매졌고,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인대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인간 진피, 동종 진피 같은 거 그런 이제 이식건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보강 또는 증강하는 수식을 같이 해주면 나중에 재파열도 굉장히 떨어지고 환자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예. 수술을 마친 이준우 씨는 회복 시간을 가진 뒤 재활치료에 들어갈 겁니다. 자기가 애기 쓰면은 그냥 이게 수술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게 어느 정도 저걸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원체 그냥 막 저거 하다 직업병 저걸 하다 보니까 나가버렸고 왜 진작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 잘했구나 이렇게 고쳐가지고 써야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어깨 통증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오십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함께 흔한 질환인데요. 5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얼어붙었다 해 동결 어깨로도 부르는 오십견.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 어깨 통증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오십견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전형적인 오십견은 사실은 대개는 특별한 다친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부지불식간에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통증이 진행되고요.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 관절낭이 있습니다. 주로 이 부위가 되겠죠. 이 부위에 염증성 질환으로 염증이 악화 반복을 하면서 관절낭이 굳어져서 결국 견갑골과 상완골에 관절 운동이 제한을 받는 병입니다.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완전하게 관절 운동을 회복하고 통증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에 따라서는 그 이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관절 사이에 관절낭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관절 주사도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약물과 물리치료가 제일 중심이 되겠습니다. 서로 닮아있는 두 질환인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은 어떻게 다를까요? 통증이 있는 팔을 다른 팔로도 들어올리지 못하는 오십견과는 달리 회전근개파열은 다른 팔의 도움으로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오십견은 어떤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든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반면 근육이 찢어져 약해진 상태인 회전근개파열은 어떤 일정한 동작에서만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흔한 어깨 질환으로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근육에 석회질이 쌓여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말 그대로 석회가 인대면 어깨에 보시면은 인대에 석회가 생기는 겁니다. 석회가 생기거나 또 석회 때문에 유발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회전근개입니다. 이게 극상근이고요. 뒤쪽에는 극하근, 그리고 앞쪽에는 견갑하근이 있는데 주로 이 인대가 붙는 부위에, 인대 인접 부위에 석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석회의 속성상 급성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갑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이 아예 안 올라간다든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최초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죽을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다가도 저희들이 적절한 주사하고, 주사 말하는 거죠. 근육주사하고 약을 쓰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 통증은 좋아지고요. 결국 이 석회가 남아서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건지 계속 환자를 괴롭힐 건지, 거기에 대한 후속 치료가 더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후속 치료는 초음파 충격 치료, 체충격파 치료로 석회를 깬다든지, 과거에는 바늘로 찔러서 흡인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될 때, 만성적으로 진행될 때는 수술적 요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 질환이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요즘은 30, 40대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컴퓨터 사용과 무리한 운동, 스마트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나쁜 자세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50대, 60대 장년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연령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핸드폰이나 같은 자세로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고정된 자세로 계속 움직이지 않고 하다 보면은 우리 신체라는 거는 뭐 특히 근육도 그렇지만 수축 이완을 반복하고 자꾸 움직여줘야 건강한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30분 또는 1시간에 꼭 적극적인 스트레칭과, 그리고 주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인 운동을 하기를 꼭 권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한쪽 어깨가 불편해 보이는 30대 젊은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할 때나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들거나 이렇게 잡고 가거나 이럴 때 계속 어깨에 통증이 생기니까 잘 때도 그렇고 막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진료를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어깨 질환은 통증과 증상이 비슷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하는데요. 일할 때마다 어깨 통증이 심했던 초진 환자. 다른 병원도 가봤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와 MRI 촬영으로 어깨의 상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크게 뭐 다치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혹시 그 젊은 분이신데 운동 같은 거는 즐겨 하시나요? 평상시? 운동을 크게 그렇게 즐겨 하시는 않아요.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네. 한번 만세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양쪽을 같이 올려보세요. 네, 더 올려보실게요. 이러면 좀 아픕니까? 아픕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셔 보실게요. 네. 자, 이렇게 계시면
요건 어떠세요? 왼쪽 괜찮습니다. 예, 요거는요. 살짝 아파. 예,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올릴 때 못 들어올리게 힘을 꽉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이쪽에 조금 안 좋네. 네네. 균형이 안 맞죠, 그죠? 네. 검사와 진단을 거친 초진 환자. 그의 어깨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회전근개를 가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회전근개가 이렇게 붙는데 상완골 부착부에서 파열이 일어난 거죠. 여기 보이는 하얀 공간이 MRI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액체 성분입니다. 아마도 피나 그 이후에 생긴 그 삼출물들이 인대가 있어야 할 부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빈 공간으로 인대가 파열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사실은 이렇게 힘을 계속 쓰고 하면은 저절로 붙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회전근개 파열이 명확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거기 때문에 아마 수술을 시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처음 오신 게 아니고 어깨가 아파서 다른 타원에 진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 통증이라는 게 병에 따라서 명확한 이제 증상이라든지 또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관절 운동을 할 때 모호한 통증, 그리고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또 통증, 그러다 또 괜찮다가 명확하게 팔이 안 올라간다든지 팔에 힘이 쭉쭉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의 그냥 일반적인 염좌인지 또는 회전근개의 심각한 파열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고 한 2주, 3주 또는 막 2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꼭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찜질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되게 차도가 없었을 때 원장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해주셔가지고 좀 기분은 그래도 개운한 것 같아요. 경남 하동이 직장인 변훈섭 씨. 재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어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도 심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든지 열중샷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가지고 잠잘 때도 간간히 이게 어깨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깰 때도 있었고요. 팔 올리는 거라든지 많이 불편해가지고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섬진강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는 변훈섭 씨.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을 때만 해도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하다 이곳을 찾았는데요. MRI를 찍고 타원에서 수술 권유받고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권유받고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였습니다. 제가 당시 진찰을 했을 때는 회전근개에 경미한 손상은 보였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고 진찰상에는 오히려 유착성 피막염, 동결견 증상이 보였습니다. 관절 내시경상에 뚜렷한 유착성 피막염이 보였고 회전근개 파열은 없었습니다. 예측한 대로 유리술을 시행하고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을 때면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어깨 통증을 참았던 지난 석 달의 기억이 신압으로 지납니다. 그래도 수술 후 조금씩 되찾고 있는 어깨 건강에 다행스러운 마음인데요. 네,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우에는 일단 어깨 뒤쪽 등 근육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를 좀 줄여주고 그로 인한 어깨 통증이라든가 재발이 또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수술 후 재활 치료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대를 수술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요. 다시 복원된 조직과 수술로 스트레스 받은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치료 과정인 거죠. 또 재활 치료는 재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재활 치료에 열중인 변훈섭 씨. 섬진강 바람을 두 바퀴로 가르며 다시 시원하게 달리길 바라봅니다. 평소대로 돌아가면은 자전거 투어라든지 기타 바다 수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짓눌렀던 통증을 훌훌 털어버리고 어깨를 쫙 편 것처럼 이들의 삶의 무게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진단이 정확하면 치료도 정확하게 됩니다.
통증이 어깨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만성적으로 있다면 정밀 검사를 통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깨 통증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환자는 다 수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완치할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십시오. 찬바람이 불면 더 심해지는 어깨 통증. 찌릿한 어깨 통증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진 않으신가요? 어깨에 쌓인 통증의 무게를 시원하게 털어내는 방법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깨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있다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가요?